왜 실존주의 개발자예요? 실제 사용할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적용할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거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쫓는다기보다는 실전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딱 들고 갈 무기만 들고 간다 이거죠. 그렇죠. 쓸데없는 것들은 다 배제하고 제일 빠르게 그리고 더 최적의 퍼포먼스를 위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발을 할 때.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 AWS 테크 에반젤리스트인 윤석찬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5월 달에 새롭게 AWS 히어로로 선정되신 서버리스 히로인 실전주의 개발자 병규현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병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얼굴 못 본 지 오래됐죠? 한 지금 6개월 넘어간 것 같네요. 작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병규현님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당근마켓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채팅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근마켓에는 플랫폼 팀이라고 있는데 각각의 엔지니어들이 플랫폼화 시키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플랫폼을 하나씩 나누는 시점에 제가 채팅 플랫폼을 나눠서 적용해서 배포된 시점이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근마켓 굉장히 요즘 뜨는 회사잖아요. 보니까 채팅으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부분을 규현님이 담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클라이언트 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주로 서버 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처리들, 데이터 파이프라인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회사의 CTO로도 계셨네요. 네, 작은 스타트업이었고요. 맨 처음에 제 업무를 줄이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말은 CTO지만 결국에는 혼자서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하는 게 스타트업의 CTO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때 맨 처음 서버리스를 도입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번 5월 달에 서버리스 히어로로 선정이 되셨는데 히어로로 선정되신 가장 큰 이유가 AWS 유저 그룹의 서버리스 그룹도 리더로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언제쯤 이게 시작된 거죠? 2017년도네요. 그러게요. 17년도에 서버리스 워크샵을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에 계신 분들이랑 진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핫한 모임이기도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모임이 진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서버리스 모임이 있었죠? 원래 들어와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프라인 모임은 갖지 못하고 있고요. 온라인 모임도 기획은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모임을 이끌어가진 못하고 있었어요. 요 서버리스 모임의 리더뿐만 아니고 또 이 서클 CI 모임도 규현님이 하시고 있으시죠? 네, 서클 CI의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클 CI에서 한국의 엔지니어가 오셔서 발표할 기회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의 경험도 공유하고 그런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은 현재로서는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빨리 오프라인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유저 그룹 모임도 못 모이고 있는데. 현재 가끔씩 일본 엔지니어가 직접적으로 온라인 웨비나에 참석할 수 있게 미덥을 열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미덥에서 서클 CI를 검색을 하시면 가끔 열리는 웨비나에 대해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유저 그룹도 있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AWS 서버리스 히어로로서 AWS하고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좀 계적을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맨 처음에 AWS를 잘 알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AWS를 처음에 알게 됐던 게 개발자 미덥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AWS 서밋이 열렸었고요. 그때 AWS 서밋을 갔는데 AWS 커뮤니티 그룹의 부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정도현 님이 아무나 다 참석할 수 있다.
커뮤니티에 한번 놀러 오시라라고 이제 팜플렛을 주셨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미더에 참석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에 주기적으로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 장의 팜플렛이 AWS랑 딱 연결해준 계기가 됐군요. 저희 개발자로서의 뿌리를 다듬어지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을 다니다가 서벌리스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CTO로 이직을 했었는데요. 이직을 하자마자 고민했던 게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인프라 모니터링을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할 거를 예상하고 있었고 그 성장을 할 때마다 오토 스케일링도 있지만 그 이상의 트래픽을 제가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먼저 AWS 람다를 사용을 하면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를 앞에 붙인다면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구상에서 맨 처음 ALB EC2에서 API 게이트웨이 람다에 대한 경험을 발표를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점점 람다에 대해 친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 CTO로서 본인이 맡고 있는 서비스를 이제 기존의 EC2 베이스에서 서벌리스 부분으로 레가시를 옮겨가시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으니까 이거를 하는데 한 달, 두 달,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올리는 건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올렸는데 이제 자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 달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좋은 효과들이 있었나요? 그때 제가 서비스를 하다가 그 광고 플랫폼이었는데 유저들의 자발적인 바이럴이 생기면 광고에 트래픽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때 트래픽이 몰릴 때는 그냥 갑자기 일반적인 수준에서 10배에서 뭐 20배 이상 갑자기 트래픽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오로라 MySQL도 도입을 했었고 그래서 오로라 MySQL에 레플리케이션을 그 오토 스케일링을 걸어서 진짜 인스턴스가 리드 레플리카는 10대 이상 떴던 적도 있고 그리고 AWS 람다는 컨커런트하게 약 300개 정도가 떴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진짜 많을 때는 600개 이상 람다가 떴던 적도 있고. 비용도 좀 많이 줄었나 보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이 DB 관련해서도 DB 스펙을 무조건 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토 스케일링을 거니까 DB도 그냥 피크 시간대만 알아서 오토 스케일링이 됐고 그리고 람다 자체는 그 EC2를 맥시멈으로 제가 그거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여유분을 두고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람다로만 대응을 하니까 필요한 만큼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람다 비용은 얼마 안 나갔었어요. 보니까 고 서포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봐서 고 랭귀지 좋아하세요? 이때는 고에 대한 관심만 있었고요. 네. 현재는 당근마켓 와서는 지금 1년 내내 고로만 개발하고 있어요. 뭐 이때는 그러면은 노드.js 썼나요? 그 타입스크립트로 보통 개발하고 이제 노드.js 플랫폼 위에서 돌아갔었어요. 실전주의 개발자 입장에서 네. 노드.js와 고 어떻습니까? 현재 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라고 대답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가 성능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노드.js랑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이게 막 무조건 고랭이 괜찮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드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프론트와 백엔드에 대해서 컨텍스트를 항상 일치시켜서 빠른 그 작은 규모의 팀에서 빠른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고언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도적으로 백엔드만 한다. 그리고 컨커런시한 작업을 많이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언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동시성 처리에서는 아직 이만큼 개발 퍼포먼스와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여주는 랭귀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영원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수집 분석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네네. 서벌리스 아키텍처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데이터 분석 쪽에도 규현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을 했었고 처음부터 접했던 게 EMR 클러스터부터 해서 아테나, 아테나 쿼리하는 거, 퀵사이트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었어요. 네. 근데 막 가끔 이제 서버리스 관련해서 강의를 나가는데 그냥 API 게이트웨이 람다 이걸로만 웹 서비스 만드는 거 하면 재미가 없어서 이제 일단 크롤러를 만드는 거를 한번 만들었어요. 근데 크롤러를 만들어서 S3에 저장을 하다 보니까 S3에 그냥 저장하면 일단 비주얼라이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이제 퀵 사이트로 비주얼라이징을 하는 걸 한번 대충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거 하다 보니까 비주얼 점점 볼 게 많아지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 포털 사이트의 분 단위로 검색어가 바뀌는 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던 거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처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에서 배워가지고 역시 실전주의 개발자답네요. 네, 귀찮은 거는 또 줄이려고 다 서버리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 데이터 분석도 다 서버리스로. 네. 네, 저는 모니터링을 하는 게 업무 중에서 낭비가 심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아테나, 킥사이트, 네. 이런 거 사용해서 네. 이런 예제도 보여주셨고. 네. 네. 이렇게 모임도 운영하시고 발표만 한 게 아니고 이 양재동 네. 코드랩에서 서버리스 아예 강의 과정을 만드셔서 공개도 하셨더라고요. 뭐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조금 신기했어요, 이게. 저도 참가자로 강의를 들으러 갔었는데 그냥 이런 게 그냥 거기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한테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직접 강의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다. 그러면 제가 공부해서 해주겠다라고 해서 도커랑 서버리스 강의를 여기 양재동 코드랩에서 몇 번 진행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내용을 조금 봤는데 좋더라고요. 이거 그냥 서버리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간단하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의였던 것 같아요. 네. AWS 히로 분들한테 늘 하는 질문이죠. 요 코너는 네. AWS의 굉장히 많은 서비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서비스가 뭔가? 라고 하는 물어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네네.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단 서버리스를 하니까 람다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람다는 앞에 분들이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너무 많이. 네, 제가 좋아하는 서비스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정말 실전적으로 많이 유용했던 서비스들인데요. 파이어호스랑 다이나모DB예요. 파이어호스라고 하는 거는 네. 소방수들이 쓰는 이 불 끄는 약간 그거 같은데? 그렇죠. 맞나? 불 끄는 그 호스가 알고 보면 안으로 열심히 물이 흐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데이터가 흐르는 거를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걸 파이어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스트림들을 모아서 그 압축을 해서 그 고압으로 빠르게 전송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아마존 키네시스라고 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오는 거를 스트림으로 받아주는 녀석인데, 네. 파이어호스는 데이터를 딱 모아서 압축적으로 해서 어디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군요. 네, 얘는 마지막으로 다이제스트를 하는 부분을 S3로 할 수도 있고, 그걸 레드시프트나 뭐 엘라스틱 서치, 그리고 뭐 심지어 스플렁크 이런 것들도 다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업에서 주로 쓰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파이어호스를 통해서 보통 S3에 다 적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S3는 계속 스토리지 형식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어서 그냥 파이어호스에다가 여러 한 500개 이상의 레코드가 쌓인 거를 통째로 gzip이나 아니면 스냅피 혹은 파케이 형식으로 변환한 다음에 S3에 저장을 하고 그 S3에 있는 녀석들을 이제 아테나나 다른 데이터 쿼리 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다가 이렇게 일단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실전에서 많이 쓰는 서비스 있나요? 다이나모DB를 많이 쓰는데요. 이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없으면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데이터베이스. 네. 제가 운영하는 채팅 플랫폼에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가 다이나모DB에 저장이 되고 있고요. 그걸 실시간으로 쿼리를 하고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채팅하는 그 모든 트래픽을 이 다이나모DB가 다 감당하고 있어요. 다이나모DB는 네. 리드 캐패시티, 읽기 성능이랑 라이트 성능을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잖아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게 리드 라이트 캐패시티를 뭐 조정하는 거, 이 트래픽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뭔가 좋은 팁이 없나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제 경험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워낙 급작스럽게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항상 온디맨드예요. 이런 부분은. 그 일주일마다 트래픽이 늘어나는 게 보이고 이걸 정해놓고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가 됐을 때
그때 리드 카파시티와 라이트 카파시티를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디맨드 기능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네네. 온디맨드는 리퀘스트가 오는 대로 전부 다 처리를 해주고 요청당 과금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비싸겠죠.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예약을 하고 쓰는 것보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온디맨드로 하게 되면 모든 요청을 받아내겠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온디맨드로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충분히 다이나모DB의 요청이 워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0에서 뭐 10만의 라이트를 요청을 한다고 받을 수 있진 않잖아요. 웬만한 서비스들이.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온디맨드가 적절하게 다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온디맨드 기능은 오토 스케일링 기능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요청에 대해서 알아서 요청이 받아주고 알아서 이제 줄어들어서 요청을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이거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트래픽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또 네. 이렇게 막 당근마켓처럼 성장하는 회사면은 네. 돈이 중요하지 않죠. 사용자들의 경험이 중요하니까. 네. 어차피 이게 비용이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 RDS에서 냈던 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RDS에서 우리가 이거를 네. 처리하는 비용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적겠네요. 네. 네. 그리고 다이나모DB 스트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스트림을 사용을 하면은 다이나모에 인서트 되는 모든 레코드들이 스트림으로 뭉쳐서 이벤트를 발생시켜요. 이 이벤트 트리거를 통해서 람다가 실행이 돼서 그 레코드들을 한 번에 모아서 파이오스에 쏘면 파이오스는 또 그거에 대한 이벤트들을 또 모아서 S3에 적재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한 요청에 대해서 S3 오브젝트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요청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이벤트만 발생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S3에 적재를 하는데 큰 비용 없이 S3에 저장하는 파이프라인이 손쉽게 생성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은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을 듣고 계십니다. 금방 소개한 서비스들을 가지고 좀 재밌는 꿀팁 같은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재밌는 꿀팁이요. 이게 저희 채팅 플랫폼의 구조도예요, 현재. 그러니까 실전 구조도구만, 그죠? 그렇죠. 어떻게든 일을 덜하기 위해서 대부분 서버리스로 처리를 했고요. 서버 사이드에서 이걸 개발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 서버리스 형태의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운영이 가능한 요소죠. 썰을 한번 풀어봐 주시죠. 네. 일단 채팅 플랫폼이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모든 요청을 받는 거는 채팅 서버예요. 근데 채팅 서버가 마이크로 서비스화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되어 있으면 기존 서비스와 통신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기존 서비스랑 통신할 때는 저희는 모두 gRPC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당근마켓은 모놀리틱 레일즈 서버였는데 그 레일즈 서버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플랫폼 서버들이 쿠버네티스의 이스티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gRPC 요청을 저희 채팅 서버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채팅 서버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죠? 네. EKS 안에 서비스로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당근닷컴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채팅 요청에 대해서 이제 채팅 관련한 패스에 대해서는 모두 엔진엑스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 채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엔진엑스 리버스 프록시로 레일즈 서버를 가든가 아니면 채팅 서버를 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채팅 서버도 이제 따로 푸시 플랫폼이라고 해서 푸시 쪽에 요청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채팅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는 다이나모DB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아까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라고. 그렇죠. 채팅에서 이 엄청나게 하루에 10배 이상의 그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손쉽게 처리하는 게 다이나모DB의 역할인 거죠. 그럼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채팅 서버의 일반적인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는 구조군요. 여기서부터는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서 분석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다이나모DB가 결국에는 인덱스 기반의 쿼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풀스캔이 당연히 효율적이지 않은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이나모DB를 맨 처음 올릴 때 저희가 다이나모DB 스트림 기능을 켜놨고요. 그 다이나모DB 스트림을 이벤트를 받으면 람다가 트리거가 돼요. 이게 다이나모DB에서 이벤트가 들어온 것들이 형태가 조금 희한하게 되어 있긴 해요. 뭐 리스트면은 키가 L이고 밸류는 리스트가 들어 있는데, 뭐 스트링이면은 키가 S고 그 다음에 진짜 스트링 값이 들어 있고, 그것들을 마샬링 언마샬링을 해줘야 저희가 아테나에서 쿼리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람다에서는 그 다이나모DB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마샬링, 언마샬링을 진행해주고, 그 마샬링된 데이터들을 파이어호스에다가 다시 이벤트로 쏴줘요. 파이어호스는 그 레코드들 쭉 스트림을 받아서 S3에다가 Gzip 형태로 떨구게 됩니다. 네. 다이나모DB로만 저희가 통계 쿼리를 작성할 수는 없어요. 이 채팅 데이터가 알고 보면 게시글을 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로 채팅을 생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모DB에 있는 데이터만으로 원하는 통계를 작성할 수는 없고, 실제로 포스트그레에 있는 데이터들과 합쳐져야만 저희가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산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위해서 포스트그레를 조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테나로 S3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인할 수는 있지만 포스트그레 DB와 직접적으로 조인하는 경우는 그거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글루잡에 트리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크론을 매일 밤마다 돌면서 포스트그레에 있는 특정 테이블들을 필요한 컬럼들만 뽑아서 덤프를 떠서 S3에 넣어요. S3에 포스트그레에 있는 덤프와 그리고 다이나모DB에 있는 스트림 레코드들이 있으니까 아테나로 그거를 조인해서 쿼리를 하는 거죠. 아, 주로 뭐 어떤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쿼리를 던지면. 뭐 하루에 채팅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응답은 잘하고 있는지, 뭐 어떤 게시글에서 채팅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카테고리에서 채팅이 일어나는지,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통계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가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뭐 서버로 돌아가는 부분은 여기 포스트그리 RDS 그리고 네. 옛날에 레가시 레일즈 이거 빼고는 네. 다 보니까 다 서버가 없네요. 그렇죠. 채팅 서버랑,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서버리스 형태예요. 나머지 처리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두 명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처음에만 해놓으면은 두 번 다시 손댈 일은 없어요. 제가 모니터링을 할 때는 가끔 안 돌았나? 그냥 안 도는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그때 잠깐 보러 갔다 오고, 그럴 경우는 보통 다른 서비스 여파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마이그레이션 한 지 3달이 넘었는데 문제가 생겼던 적은 그런 적 딱 한 번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는데도요. 모든 데이터를 다 서버리스로 받아내고 있고 DB 덤프까지 전부 다 서버리스로 하니까 제가 손댈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요즘 뭐예요? 저요? 저는 이제 저기에 제일 작게 표시된 그 채팅 서버를 열심히 API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논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 다이나모DB에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로컬 다이나모DB가 있거든요. 개발용으로 쓸 수 있는. 네. 근데 로컬 다이나모DB를 가져오고 싶은데 가져올 만한 마땅한 라이브러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발할 때 매번 이 알파 스테이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로컬에서 보면서 개발을 해야 편하게 개발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너무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어차피 그냥 고 언어가 CLI 만들기가 편해서 그냥 고로 CLI를 하나 만들자 이러고 이제 다이나모DB를 전체를 로컬에다가 덤프 뜨는 스크립트를 이제 고 언어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개발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CLI 관련해서 막 제가 포스트그레 덤프 뜨는 것도 CLI를 사내에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 컨트리뷰터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점점 오티바이징이 돼서 지금은 막 사내 CLI 도구가 고언어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와, 남는 시간을
네. 좀 더 효율적인 일에다 쓰는군요. 그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하는데 실제로 다이나모DB에 샘플로 막 3만 레코드를 로컬에 땡겨 오는데 약 12초, 15초 정도 걸려요. 그 CLI 뭐 외부에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이게 공개를 하기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당근마켓 사항을 아니까. 네. 뭐 빨리 고랭귀지로 네. 만든 CLI 오픈소스로 네. 나오기를 꼭 기대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빨리. 자, 이번 코너는 교현님 아마 소모임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발표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본인이 딱 생각할 때 이거는 진짜 내가 발표 잘했다. 아낀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한두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제일 아끼는 발표 중에 하나가 일단 넘버원은 어허. 이제 ECS 파게이트와 함께하는 간편한 도커 사용법을 이걸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아마 커뮤니티 관련 영상 중에 아마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는 영상일 거예요. 거의 3,000에 육박하는군요. 처음 리인벤트를 다녀오고 나서 그때 파게이트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를 알자마자 이제 제가 발표를 하겠다고 미리 선점을 했죠. 이제 저는 이 데모를 만들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막 열심히 리서치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ECS를 잘 못 썼을 때예요, 처음엔. 혹시 여기 아직 파게이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요. 파게이트도 어떻게 보면 서버리스형 서비스인데요. 이 도커를 사용하는 분들이 실제로 도커를 머신에서 돌리잖아요. 근데 도커 머신에서 돌아가는 거 말고 도커 이미지만 있으면 가상 서버에서 띄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때 나왔던 서비스가 파게이트고요. 그 도커 이미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AWS에다가 그냥 컨테이너 리소스만 띄울 수 있는 형태예요. EC2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서버리스 형태로 도커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서비스예요. 당시에는 이제 ECS, 그러니까 Elastic Container 서비스만 지원을 했다가 지금은 쿠버네티스 관리 서비스인 EKS도 파게이트가 되죠. 네, 현재 올라와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당근마켓에서는 EKS를 이제 일단은 기존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구성을 해서 쓰고 계신 거고요. 네, 저희는 EKS로 직접 테라포밍해서 EKS에 있는 리소스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따로 파게이트를 EKS에서 돌린다 이런 것들은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컴퓨팅 리소스가 이미 여유 있게 쿠버네티스는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떴다 죽었다 하게만 되어 있어요. 요건 어떤 발표인가요? 제가 이제 당근마켓에 들어가자마자 겁없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당근마켓이 원래 RDS 포스트그레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기존의 CTO로 있을 때 MySQL RDS를 오로라 MySQL로 바꿨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경험을 살려서 그러면 오로라로 바꾸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 사항은 알고 있었던 거죠. 뭐 내부적으로 포스트그레 안에서 뭐 세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럼 데이터만 가져오면 되나? 버전 관련해서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고 이제 그리고 이전에도 당근마켓에서 오로라로 변경하고 싶어서 오로라 레플리케이션을 켜놓은 상태였어요. 오로라 레플리카가 항상 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문제 없이 레플리케이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한번 알파 단계 테스트를 해보자 하고 했는데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오로라로 넘어가자라고 하고 입사한 지 3주 만에 이거를 했던 거죠. 겁도 없이. 뭐 문제가 많았어요? 마이그레이션 한 당일날 문제가 바로 발생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이그레이션이 실패로 될 수도 있었어요. 그 마이그레이션 한 시점에 모든 트랜잭션을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트랜잭션이 돌고 있던 게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블록이 깨졌던 것 같아요. 스토리지 블록 중에서 이제 인덱스 블록이 깨진 것 같은데 특정 인덱스 렌지에만 쿼리를 하면은 메모리와 CPU가 폭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하자마자 그 10분, 20분 단위로 메모리가 폭주를 하다가 이제 서비스가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았다 죽고 이러고 이제 리스타트를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롤백을 할 자신은 없었고
무조건 이걸 복구를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인덱스가 깨졌다는 거는 인덱스를 복구를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덱스를 복구를 하려면 이제 리인덱스라는 쿼리를 해야 되는데 이 리인덱스를 해야 되는 그 테이블들과 그리고 그 조인 어떤 특정 시점에 조인되는 테이블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리인덱스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 리인덱스 하는 게 모든 트래픽이 차단돼 있고 트랜잭션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금방 리인덱스가 프로세스가 끝나고 바로 서비스가 떴던 거죠. 아, 리인덱스 작업이 그렇게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 보통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다행히 그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오로라가 뭐 잘 한 거겠죠. 네, 이때는 솔직히 좀 미웠죠, 오로라가. 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돌아가나요? 그 예전에 몇 번 버전 이슈로 인해서 마스터가 새벽에 한두 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당혹스러웠는데 그거는 뭐 버전 이슈가 있으면 RDS건 오로라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이러면 퍼포먼스 인사이트를 항상 보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PG 히어로나 뭐 아니면 다른 포스그레를 모니터링한 서비스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다 문제가 생기면 덤프도 다 보고 있고. 근데 그런 데서 쿼리 튜닝도 하고 그리고 뭐 서비스 파라미터 튜닝도 했다가 이제 다시 그냥 디폴트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디폴트로 다시 돌려놓고 막 그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죠. 근데 가장 좋았던 건 리드 레플리카를 편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래도 이제 입사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약간 등에 땀이 나잖아요. 뭐 잘리는 거 아닌가. 뭐 이때는 뭐 회사 나가야 되나 그 한 10분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10분도 아니지 한 1분 정도 나 이거 진짜 회사 나가야 되나 이거 실패했을 때. 아, 근데 일단 도망은 안 되고 무조건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다 같이 한 몇 시간 동안 실제 원인 분석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도. 좋은 동료들이 있어서 잘 해결이 된 것 같네요. 네, 다 다른 분들이 막 계속 찾아주고 뭐 어떤 문제가 아닐까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일단 평정심 유지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롤백이라는 단어가 잠깐 나왔는데 바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포털에 있으면 저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롤백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과 팁들도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을 듣고 계십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제가 교현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교현님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요거는 꼭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한두 개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서버리스 모임을 운영하다 보니까 항상 듣는 얘기가 저희 회사에 서버리스를 도입하고 싶은데 꼭 도입해야 할까요? 이러면서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서비스가 이미 운영 중이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도입을 하고 싶으면 작은 서비스부터 도입을 해라. 왜냐하면 회사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메인 서비스가 어떤 것들과 엮여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작은 서비스부터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당장 신규 피처가 들어가는데 이게 메인이랑 디펜던시가 그렇게 크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는 판단이 들면 그럴 때 서버리스를 도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작게 시작하라 이거죠. 네, 작게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부터 크게 하면은 서버리스를 공부하다가 하루가 가거든요. 근데 작은 경험이 계속 모여서 이제 큰 거에 대한 도전 의식이 생기는 건데 근데 맨 처음부터 어떤 서비스를 이제 개발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는 서버리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서 근데 서버리스가 좋대요. 그러면 이거를 메인을 전체 서버리스로 하죠.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서버리스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그때부터 맞이하면서 실제로 프로덕트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회사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제가 어느 정도 회사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고 그리고 제 삶으로서 개발자로서 가치를 올리는 것도 다양한 업무를 해내고 그리고 공부를 해내고 하는 건데 서버리스에 대해서 디버깅을 하는 거는 저 인생의 퍼포먼스가 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 인생의 이 서버리스에 대해서 디버깅하는 퍼포먼스는 제가 공부하고 아니면 자잘한 서비스를 겪으면서 한두 문제를 해결하면서 쌓아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실전주의 개발자 입장이군요. 뭐 또 다른 질문 많이 받는 거 있으세요? 보통 서버리스 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놀리틱 서비스랑 마이크로 서비스랑 어떤 걸로 서버리스를 맨 처음에 만들어야 되냐 이러고 여쭤보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처음 앱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앱 서버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웹 서버 하나 정도에서 크게 REST API 요청을 받고 그냥 CRUD 처리를 하는 게 대부분의 서비스의 작업이에요. 트래픽이 적을 때는 뒤에 워커도 돌 필요 없고 웬만하면 그냥 받은 대로 리턴해주고 데이터를 저장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건데 마이크로 서비스가 맞냐 이거죠. 근데 람다는 펑션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이것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펑션 단위로 여러 람다를 올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내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문제에 부딪힐 염려가 큰 부분이죠. 일단 모든 코드를 한 곳에 몰아놓고 보는 게 당연히 더 편하고 그리고 모놀리틱이라는 거는 수없이 전통적으로 이루어왔던 건데 그냥 모든 로직이 한 곳에 뭉쳐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엮여서 빠르게 개발을 해야 서비스가 빨리 나오고 그리고 그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이거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하면 서로 호출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꼬이면 또 찾아야 되고 일단 맞지 않는 거죠. 우리의 비즈니스적인 관점에 따르면. 근데 이 AWS를 쓰는 이유가 비즈니스적으로 더 빠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뭐 확장을 하고 바로 버릴 수 있는 아키텍처를 위해서 AWS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람다 하나에다가 모놀리틱 서버를 올리는 방식으로만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해요. 처음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다른 일을 할 사람이 많아진다. 이 회사가 커서. 그러면 그럴 때부터 이 서비스 단위로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를 올려도 하나의 플랫폼 레벨에서의 모놀리틱인 거죠. 그러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 하나의 플랫폼이 수많은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부르는 걸 뿐인 거죠. 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서버리스와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이제 약간 뭐랄까요. 뜨는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거를 지금 당장 도입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서버리스나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거는 교현님이 설명하신 대로 뭔가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거지 결과로서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저는 이런 고민을 했었다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은 어떠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존의 모놀리틱으로 만들어진 게 있으면 서버리스 도입은 천천히 작게 하고 그리고 네. 서버리스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처음부터는 모놀리틱하게 만들다가 서비스가 네. 커져서 소통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니면 배포 시간이 많이 든다 그러면 그때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한번 도전해봐라 뭐 이런 어떤 조언이신 거죠. 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버리스 모임만 오면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또 아주 기초적인 질문 같지만 뭔가 좀 생각하는 그런 답인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뭐 사실 모임도 안 하고 이것저것 관심 많으신 게 많은데 요즘 뭐 하시는 거 없으세요? 요즘요? 요즘에 관심을 갖는 거는 고언어로 하다 보니까 이 고언어가 생각보다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C나 C++의 영역을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러스트가 어떤가, 랭귀지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고언어도 결국엔 GC가 돌고 그런 문제를 겪는데 러스트로 메모리 인텐시브한 작업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요즘 러스트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버리스로 데모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요. 네. 규현님은 네. 공부하느라고 바쁘구만요. 저 회사 서비스도 실제로 많이 바쁘고요. 회사 주중에는 항상 컨텍스트는 회사 일에만 딱 초점을 맞춰놔요. 일부러. 네. 뭐 24시간 일한다고 하면 조금 막 야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 그 컨텍스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주말에는 그래도 다른 것들을 찾아가면서 낮 시간에는 술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낮 시간에 잠깐 그러고 놀다가 이제 밤에는 사람들 만나면서 놀러 다니죠. 요즘 자전거도 많이 타시던데. 네, 자전거 타고 남산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킴 교수님이랑 토요일에 화학산 가기로 했거든요. 이 건강도 잘 챙기고 완전 실전주의 개발 맞네요. 네,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저번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때 고생 한번 한 다음부턴. 네. 사람이 아프면 좀 인생관이 많이 바뀌죠. 네. 개발을 더 하고 싶어도 건강이 망가질 것 같으면 이제 건강부터 챙기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실전주의 개발자는 또 몸도 무기니까. 그렇죠. 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멘탈이 무너지는 개발자들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멘탈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일단 건강해야 멘탈이 계속 튼튼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그 개발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좋은 꿀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뭐 긴 시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오프라인에서 즐거운 만남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